계속되는 패전. 임금님은 신립을 믿고 태평스럽게 지내고 있었어요.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신립 장군이 과연 저걸 산말하고 돌아올까? 두말하면 산소리지. 명장 신립이 그까지 외적 몇만 명쯤 못 맞겠어? 그런데 그때 충청도에서 장계가 올라왔어요. 임금님은 반가워하며 즉시 펼쳐보았지요. 외병의 숫자가 많아 저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했습니다. 외군 총사령관 가토는 조자룡이 있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신립 장군은 패한 뒤에 달천에 빠져 자살했고 우리 5만 대군도 이미 함몰되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왜적을 막을 방법을 강구하소서. 장계의 내용은 대충 이러했어요. 장계를 읽은 임금님은 식은땀을 흘리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좌우에 들어선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누가 나서서 왜적을 막겠느냐. 어서 나서라. 그러나 좌우에 들어선 신하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조용하기만 했어요. 임금님은 문득 최일령을 떠올리며 한탄했어요. 그때 최일령이 해몽을 제대로 했는데 과인이 우매하여 알아듣지 못했도다. 아, 그때 최일령의 말만 들었어도 오늘날 이런 변은 없었을 것을. 그러나 한탄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왜적은 충청도를 지나 경기도로 쳐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왜적이 한양으로 들이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임금님은 안타까워 발을 구르며 다시 소리쳤어요. 누가 나서서 도적대를 막고 종묘사직과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겠는가. 정녕 나라를 구할 인물이 조정에는 없단 말인가. 그때 포도대장 정출남이 앞으로 나섰어요. 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한 칼로 왜적을 쳐부수고 전하의 근심을 덜어드리겠나이다. 임금님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정출남을 한양 방어군 원수로 삼았어요. 이제 남은 군사 3만 명을 줄 터이니 있는 힘을 다하여 왜적을 물리쳐라.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정출남은 임금님에게 절을 하고 곧 숭례문 밖으로 가서 군사들과 장수들을 모았어요. 군사라고 해야 급히 끌어모아 훈련이 안 된 오합지졸에 불과했어요. 몇 살 먹은 소년도 군사랍시고 창을 들고 있었고 60이 넘은 노인들도 간간히 끼어 있었어요. 정철남은 그런 군사들을 보고 한숨을 쉬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이런 군사로 외병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막지 않으면 이 나라 종묘사직이 왜적을 말발고 말에 짓밟힐 것이다. 천지신명이시여 힘을 주소서. 정철남은 간절하게 하늘을 향해 빈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각각 임무를 맡겼지요. 김여춘은 선봉장, 백여철은 중군장, 남익씨는 우익장, 양희발은 좌선봉, 김치우는 후군장으로 삼겠노라. 그러고 나서 정출남은 청총마에 높이 올라타고 70근이나 나가는 긴 창을 들고는 군사들 앞으로 나아가 소리쳤어요. 군사들 중에 만약 명령 어기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군사들은 정출남의 위험에 놀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답니다. 정출남은 곧 충청도를 향해 진군했어요. 이때 가토는 조선군이 온다는 보고를 받고 팔문 군사진을 치고 조선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몰살될 것이 뻔한데 그래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오는군. 이번에도 뜨거운 맛을 보여주리라. 가토는 자신만만했지요. 번번이 승리만을 거둔 외병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를 듯 높았어요. 정출남이 충주에 와서 보니 외병의 진세가 웅장했어요. 팔문 금사진을 쳤군. 외장은 보통의 장수가 아니야. 어느 한 군데 빈틈이 없군. 정출남은 왜적을 팔문 금사진에 대항해 오행진을 펼쳤어요. 그리고 중군장 백여철을 불렀지요. 진을 지켜라. 난 앞으로 나가 외장과 싸우겠다. 조심하십시오. 외장은 무서운 장수라고 합니다. 염려 마라. 정출남은 긴 창과 칼을 휘두르며 왜군의 진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외장은 듣거라. 네 아무리 무지하다고 하나 어찌하여 남의 나라를 함부로 침범하였느냐. 너희들 때문에 불쌍한 백성만 죽게 되었으니 나는 결단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어서 나와 나의 칼을 받아라. 정출남이 왜군을 꾸짖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어요. 그러자 왜군의 진지에서 눈이 위로 찢어진 장수가 칼과 긴 창을 휘두르며 말을 타고 달려나왔어요. 조선 장군은 들어라. 나는 왜군의 선봉장이다. 조그마한 네가 하는 말이 어찌 그리 당돌하냐. 내 결단코 너의 목을 쳐서 능욕당한 분을 풀리라. 정출남은 왜군 선봉장을 약올렸어요. 네 어찌 감히 나를 조그맣다 하느냐. 너희 나라 큰 사람은 너처럼 생겼느냐. 내 보기엔 지렁이만도 못하구나. 그러자 외장의 얼굴은 금방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네가 나를 그토록 모욕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구나. 외장은 병력같이 소리치며 칼과 창을 마구 휘둘렀어요. 정출남은 외장을 맞아 맞고함을 지르며 싸웠어요. 에이, 너는 나의 상대가 못된다. 날카로운 창날이 햇빛에 번쩍이며 서로 부딪혔고
그때마다 푸른 불꽃이 튀었어요. 양쪽 진영에서는 서로의 장수를 응원하느라 북을 두드리고 함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20여 합을 싸운 뒤에 정출남은 드디어 외장의 빈틈을 발견하고 번개같이 칼을 휘둘렀어요. 야이, 이것이 너의 최후다. 외장의 머리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말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정출남은 외장의 머리를 칼끝에 끼어들고 외적의 진 앞에서 소리쳤어요. 가토는 이런 조무래기를 내보내지 말고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아라. 죽은 외장은 가토의 친동생이었답니다. 가토는 동생의 죽음을 보고 얼굴이 시퍼렇게 반했다가 다시 시뻘겋게 반했어요. 저놈이 감히 내 동생을 죽이다니. 가토는 분을 참지 못하고 말 위에 올랐다고는 지풍노도와 같이 앞으로 달려나왔어요. 내가 바로 가토 기요사마다. 내 결단코 너의 목을 단칼에 베리라. 정출남은 달려나오는 가토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답니다. 대체 저것이 사람이냐 괴물이냐. 그도 그럴 것이 가토는 키가 구척이요 번쩍번쩍 빛나는 금투구에 금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한 손에는 100근이나 되는 철퇴를 다른 한 손에는 역시 100근이나 되는 명천검을 들고 있었어요. 게다가 말은 바람같이 빠르다는 적토마였거든요. 조선의 장수는 내 칼을 받아라. 네가 나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목숨을 보전하리요. 정출남은 병력 같은 가토의 고운 소리에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하여 급히 말을 돌려 진으로 향했어요. 가토를 도저히 이길 수 없겠구나. 그러나 정출남이 미처 진에 닿기도 전에 적토마를 탄 가토가 번개같이 쫓아와 명천검을 휘둘렀어요. 정출남은 있는 힘을 다해 싸웠으나 몇 합 부딪혀 보지도 못하고 목이 잘리고 말았답니다. 잘린 정출남의 목은 맥없이 말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순간 조선군의 진지는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고 왜군의 진지에서는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이 솟았지요. 가토는 정출남의 머리를 칼끝에 끼어 높이 들고는 조선군의 진지를 향하여 소리쳤어요. 이래도 나에게 대적하겠느냐? 나의 재주를 보았거든 항복하라. 조선군사는 장군을 잃은 데다 기세등등한 가토의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사기가 죽어 우왕좌왕하였어요. 도망치는 군사도 많았지요. 쳐라! 가토의 명령이 떨어지자 외병 10만여 명이 일시에 조선군의 진지를 향하여 돌격해 왔어요. 조선군 3만여 명은 순식간에 몰살당하고 말았답니다. 와, 이겼다. 우리 대장 만세. 일본 만세. 외병은 기쁨에 차서 승전고를 울리며 소리내며 만세를 불렀어요. 가토의 부하 장수들이 가토에게 치하의 말을 했지요. 대장의 솜씨는 사람의 솜씨가 아닙니다. 귀신의 솜씨입니다. 천하 제일의 용장이십니다. 저희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자 가토가 거만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대장부로 세상에 나서 그만한 재주와 용맹이 없다면 말리 타국에 나와 어찌 남의 나라를 정복하겠느냐. 어흠. 과연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양으로 진격하여 도성에 입성하자. 가토는 군사들을 격려하고 재촉하여 한양으로 향했어요. 경기도에서부터는 가토의 진격을 막는 조선 군사가 아무도 없었답니다. 한양이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조선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가토는 더욱 군사들을 재촉했지요.